안녕하세요. 오늘은 238강 을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을묘일주는 가장 특징적인 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은 목으로 되어 있죠. 또 같은 음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중에서 세 번째로 고집이 강한 일주입니다. 전국 고집대에서 3등 한 게 을묘일주예요. 1위가 뭐예요? 1위가 신유, 2위가 임자, 3등이 을묘. 이 간여지동이라는 게요, 이 간여지동이, 자, 이런 경우도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갑인. 근데 지장간을 뜯어보면 인목에는 무병갑이 있죠. 그러면 무토하고 갑목은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한 이 겉으로 봤을 땐 갑인에서 간여지동인데 인 속에는 무토와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잡기가 섞여 있으면 순수한 간여지동의 기운은 좀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을묘 같은 경우는 묘가 갑과 을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목만 들어있잖아요. 목. 갑목, 을목. 그래서 을묘일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간여지동이 되면 특징이 고집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누군가하고 뭐 타협 같은 게 잘 안 된다. 또 가장 큰 특징은 부부궁이 약하다. 부부 인연이 약하다.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친구가 앉아 있다는 거는 배우자가 어디예요? 앉을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고집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 허구한 날 싸워야 되고 자꾸 싸우다 보면 어떻게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여지동은 장점도 있어요. 뭔가 하나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데, 예, 단점은 뭐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타협이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로 융화 같은 거는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을묘 입장에서 이건 12운성에서 이제 걸록자리고 12신살에서는 여기 이제 장성자리예요. 자, 요건 이제 음욕일이라고 하는데, 음욕이라는 건 뭐냐면, 음이라는 건 여기서 음란하다, 음탕하다. 그 다음 음흉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음흉하다, 음란하다, 음탕하다. 그런 얘기 할 때 한자에서는 물수자가 들어가요. 물수가 들어가, 반드시 물수변. 네. 그 수는 어떤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여자나 남자나 이 수가 없으면은요, 성적인 욕망이 강하지도 않아. 약해. 그리고 지구력이 약해요.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강하다는 거야. 물이 뭐야? 생명력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없으면 성적으로 약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음욕일이라는 건 여기 일주가 을묘, 그 다음에 갑인, 그 다음에 정미, 기미, 경신, 신묘, 개축, 무술, 이런 거 있는 것을 우리가 음욕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강하려면은 일단 수가 있어야 되고, 수만 있으면 안 돼. 또 수를 어떻게 돼요? 긴장케 만드는 화가 또 있어야 돼. 그럴 경우에 정력이 강하다. 섹스가 강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간여지동 문제가 이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을면은 고유번호가 52번이에요. 52번이니까 1번, 2번, 01, 02번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자축이 공망이에요.
자, 을묘일주에서 지장간이 추구하는 속마음은 이 겁재와 비견이 다 강하다는 거야. 다 같은 기운들이죠. 만날 때. 그래서 겁재와 비견이 다 강하다. 세운의 변화는, 자, 요 묘는 삼합이 해묘미로 가죠. 해묘비 삼합이 되면은 이사이동 변동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녀녀면 자묘형이죠. 형이 있을 때는 일단 관제구설, 사고, 수술수가 있다. 자, 유가 오면 유년에는 묘유충이 되죠. 충이 되는 경우는 가정풍파, 이동수,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신년이 되면 묘신, 원진하고 귀문이 돼요. 이 원진하고 귀문은 겹치기 때문에요. 그 작용력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귀문, 원진과 귀문이 같이 있으면 신경쇠약이다, 신경예민하다, 약간 정신적인 어떤 정신착란이 일어난다. 정신질환이 있다. 요거는 귀문에 속하는 거예요. 귀문. 그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한동안 그런 웃기는 얘기 있었잖아. 이게 가만히 있다가 밖에 이렇게 누가 밖을 쳐다보고 누가 온다고 그래.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런 경우가 요 귀문 관살이 약간 작동될 때예요. 자, 원진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순진하다는 뜻도 있어요. 순진하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그 다음에 돌출 행동을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진하고 귀문이 붙어 있을 때는 항상 가장 크게 작동되는 게 신경예민, 신경쇠약, 정신질환, 정신착란 현상도 일어난다.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감력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리고 약간 신과 접신한 것처럼 사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귀문, 이 원진이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잘 맞춘다고 그래. 뭘 물어봤을 때 잘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신하고 접신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술년이 오면은 묘술합화가 됐죠. 이때는 육합이니까 이성 만남, 결혼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흉운이라는 건 천간이 극을 받고 지지에는 충 맞는 경우. 여기는 신유 같은 경우는 더 강하죠. 을신, 충, 묘유, 충 이렇게 되죠. 이때를 우리가 보통 흉년이라고 그래. 대체적으로 사주 구성에서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오묘파가 있든지 합이 있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합화에서 화한 오행이 용신운이면 좋은데 묘술합 화죠. 화가 되잖아. 그럼 화가 지금 여기 많잖아요. 여기도 이럴 때는 합한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이 배우자를 놓고 옆에 삼형살이 형성된다든지 충이라든가 이 충작용할 때, 그 다음에 파 형태가 일어날 때, 그런 때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묘의 물상을 보면 이게 여린화초지, 여린화초. 초목은 언뜻 연약해 보이나 태풍에도 넘어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건요, 상당히 유연한 겁니다. 자, 지금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도 태풍도 많이 오고, 그 중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 태풍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로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꺾어지든지 뿌리채 뽑히죠. 그런데 농산물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기만 하잖아요. 꺾어지진 않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을묘는 연약해 보이지만 태풍에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근한 끈기와 고집이 있고, 요 을묘가 밖에서는 다정한데 집에서는 좀 무정하다 이런 거예요. 처덕은 있으나 처궁이 약해. 처궁이 약하잖아. 같은 간여지동이니까 해로하기는 어렵고,
색정이 강하고 음욕이 동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명에서는 인물과 몸매가 좋으며 인정이 많다. 독한 기질도 있고 또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을묘가 있는 사람. 들토끼와 같아서 활동력이 강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을묘 일주에서 배울 거는 이제 간여지동인데 간여지동이 순수한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고집이라든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친구가 내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자, 사주하나를 보면은요, 병술년 갑오월 을묘일 병술신데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지금 이게 양이 6글자고 음이 2자죠. 그래서 약간 남성적인,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거야. 이 남자는. 이분이 연세가 좀 꽤 되셨는데 지금 70병술, 75인가요? 그런데 그 명상 공부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주 구성에서 똑같은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병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혼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은 목하고 화로만 된 사주죠. 자, 요게 묘술합화가 되죠. 오술 반합이 되고 요건 육합, 요건 반합이 되죠. 인오술에서 오술, 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부 이게 다 화예요, 화. 이렇게 다 불이라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그 목화로 된 사주의 특징이. 자, 이런 사주 특징은 발산하는 힘. 뭔가를 내가 표현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은 강한데 모아지는 힘이었기 때문에 거둬들일 게 없다는 거야. 사주에 금수가 없죠. 가을, 겨울이 없어.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바쁘긴 우라지가 바쁜데 거둬들일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복잡하게 보실 것도 없이 이 사주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일한 것만큼 돈이 모이질 않는다. 그럼 딱 맞아요. 지금 여기에 수렴할 수 있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없잖아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자, 이게 원래 이 토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묘술합, 화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잖아요, 재. 남자 사주에서 이게 배우자하고 돈이고 아버지인데, 이 자리가 토가 아니라 화로 변해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인연이 없다는 거야. 돈하고 인연 없고, 아버지 덕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돼, 특징이.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을묘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9월 25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자, 9월 25일 날 강의할 건 병호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저는 돗자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